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동, 똑같은 층수인데 오직 평면도를 잘못 골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중에 집을 살 때 5천에서 1억까지 손해를 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파트를 보러 다니거나 청약을 넣을 때 무조건 뽀베이 판상형이 답이다, 타워형은 환기도 안 되고 별로다, 이런 얘기 귀에가 닿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부동산 사장님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N년째 직접 설계하고 있는 제 실무자의 눈으로 보면 진실은 다릅니다. 진짜 똑똑한 자산가들은 남들이 다 좋다는 판상형 대신에 특정 평면 구조를 갖춘 타워형을 우선적으로 매수하며 이미 갈아타고 있거든요. 물론 판상형 사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맛통풍이 최고다 하시겠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도면을 직접 까보면서 돈이 되는 타워형의 조건과 절대 사면 안 되는 최악의 판상형 평면도의 차이를 정확히 증명해 드릴 겁니다. 남들 말만 믿고 웃돈 주고 계약하기 전에 설계자의 진짜 평면도 분석부터 확인하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보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 앞자리를, 그리고 1억 원의 어이없는 손실을 막아줄 겁니다. 진짜로요. 먼저 판상형과 타워형이 뭔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판상형은 옛날 우리가 살던 네모 반듯한 성냥갑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도형이나 방들이 일자로 이렇게 이쁘게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죠. 반면 타워형은 뉴욕인 주상복합처럼 겉보기에 멋들어지고 높게 지으려고 만든 아파트예요. 본격적인 도면 분석에 앞서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극단적인 두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의 상징인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대표적인 판상형이고 성수동의 랜드마크 아크로 서울숲 포레스트가 타워형 되시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수십억 차이가 나는 하이엔드 신축이랑 40년대 구축을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은마는 재건축 바라보고 땅의 가치를 사는 거지 누가 평면도를 보고 좋은 집을 생각하고 사냐고 말이죠. 맞습니다. 투자 가치와 입지만 놓고 보면 비교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땅값과 재건축 호재라는 외부적인 환상을 전부 걷어내고 다 아니까 이건 철저하게 아파트 설계자의 눈으로 도면 위에 그려진 물리적인 거주 공간 그 자체에만 비교를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모르지만 아파트 가격에 은근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음마 아파트로 대표되는 옛날 판상형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서 인테리어를 해도 절대 부술 수 없는 두꺼운 내력벽에 갇혀 있습니다. 내력벽은 이제 아파트 구조상 절대 해칠 수가 없는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벽들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비내력벽은 그런 구조적인 벽이 아니라서 얼마든지 인테리어 할 때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벽을 말해요. 여튼 반면 앞으로 서울숲 포레스트 같은 초고급 타워형은 기둥식의 구조를 채택을 해가지고 양면 심지어 세면을 통밀로 시원하게 뚫어버립니다. 땅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매일 숨쉬고 밥 먹는 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건 결국 평면도의 뼈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력벽으로 된 벽식 아파트는 벽 자체가 건물을 받치고 있어야 돼가지고 건물 층수 올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옛날엔 더 그랬고요. 기둥으로 세워야 높게 지을 수 있어요. 게다가 기둥식이 공비가 훨씬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둥식으로 짓자고 하면 건설사에서 펄쩍 뛰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학과를 나오고 아파트 설계를 N년째 해온 사람 입장에서 도면 같은 복잡한 거 말고 심미적이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좀 보자면 타워팰리스나 아크로 서울숲 포레스트 같은 하이엔드 타워형 건물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압도적인 고급스러움에 있습니다. 초고급 컨셉으로 나온 아파트잖아요. 타워형이라는 게. 사실 타워형이 실용적인 측면이나 동선에서는 웬만하면 판상형에 비해 후달릴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요. 이 타워형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사회적 분위기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타워팰리스가 그 대표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멋있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성냥갑 같은 판상형 아파트들밖에 없을 때란 말이에요. 신문부린 타워형 아파트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치를 못 알아보고 미분양이 난 거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커뮤니티도 되게 잘 돼 있고 보안도 굉장히 철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겁나 높으니까 겁나 멋있어. 아크로 서울숲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동네에 혼자 서 있으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뷰와 랜드마크라는 이 자부심 이런 거를 부각시킨 게 타워형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안 되는 타워형은 뭘까요? 고급형이 아닌데 타워형으로 지은 걸 피해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 최고급 아파트에 적용된 뼈대가 일반 아파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 진짜 평면도 차이를 까보겠습니다. 자, 이 두 아파트 타입의 차이가 뭘까요? 겉보기엔 똑같이 생겼어요. 방 위치, 거실,
주방 위치, 뭐 이런 구조가 다 똑같은데 아주 작은 데에서 매매가에 큰 차이를 주는 요소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정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얘부터 봐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피해야 되는 최악의 타워형 구조, 바로 레미안 장이 퍼스트 타입, 84 타입 같은 평면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주방에 창문이 있긴 하지만 거실 창문과 마주보지 않고 측면이랑 다용도실 쪽으로 꺾여 있어요. 저 같은 설계자들은 이런 도면을 보면 바로 공기 흐름이 막혀버린 집을 떠올립니다. 통풍이 안 되니까 바람이 들어와도 빠져나갈 길이 없고 대부분의 타워형이 사실 이래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하수겠죠. 실제로 레미안 장이 84B 타입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면 다른 A랑 C타입보다 훨씬 가격이 높아요. 제가 최악의 타워형 세대 평면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솔직히 최악은 어그로인 것 같고 더 최악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여튼 왜 얘가 비싸냐면 이 타입이 배치된 곳이 예술이에요. 이 장의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건설사에서 분양을 할 때 타입별로 공평하게 만들려고 좋은 타입은 안 좋은 위치, 안 좋은 타입은 좋은 위치에 넣어가지고 형평성을 좀 맞추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판상형 3베이 뭐 이런 게 잘 팔리는데 이거를 아파트 통해서 좋은 위치에 주면 이 타입에만 경쟁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타워형, 실무에서는 코너형 타입이라 부르는데 이런 타입 애들이 상대적으로 잘 안 팔리니까 그래서 얘를 좋은 데다가 둔 것 같아요. 정남향으로. 거실이랑 안방 둘 다 정남향, 앞에 가리는 것도 없고 다른 84 타입들은 다 가리잖아요, 앞동이. 여기 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실 소파에 누워서 밖에 보면 앞동에 사시는 분들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오늘 집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까지 알게 된다니까요. 하지만 부자들이 굳이 찾는 타워형 도면은 비슷한 듯 하지만 이거 하나가 완전 달라요. 헬리오시티 84C 타입을 보시면 제가 말하는 건 다 전용 면적 말하는 겁니다. 전용 84제곱. 이 전용 면적, 공급 면적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데 이 면적 관련 정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여튼 이걸 보시면 바로 거실 양쪽 벽면에 창문이 2개 뚫려 있는 게 거실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큰 차이입니다. 창문 하나 더 뚫린 게요. 창문 하나 더 뚫린 거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양면 개방형 구조라고 하는데요. 판상형의 맞통풍이 최고라고들 하지만 이렇게 바로 양옆으로 창이 난 타워형은 바람이 시원하게 관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기 요율이 극대화돼요. 두 방향의 빛을 다 받기 때문에 일조량도 웬만한 판상형을 압도합니다. 그렇다면 판상형은 무조건 안전할까요? 또 이것도 아니에요. 무턱대고 판상형이란 말만 믿고 옛날 3베이 아파트를 쓰다가는 인테리어 공사할 때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국민 아파트라 불리는 잠실 에이스 84 타입입니다. 구축 판상형은 보통 현관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고 주방 옆에 북향방이 하나 또 있어요. 이 북향방은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아가지고 결로랑 곰팡이에 타깃이 되거든요. 더 치명적인 거는 함부로 부술 수가 없는 벽체 구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답답한 주방은 거실 쪽으로 냉장고 위치를 빼고 벽을 터가지고 대형 아일랜드 식탁을 놓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설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평면도에 따라 절반만 맞는 소리예요. 옛날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세대 내의 벽들이 모두 철거가 불가능한 내력벽으로 돼 있어요. 게다가 위아래 층이 같이 쓰는 굵은 공용 배관이 주방 한가운데 이 LS84 타입처럼 박혀있다면 여러분이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쏟아부어도 대면형 주방은 꿈도 못 꾸고 답답한 냉장고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옮깁니다. 억지로 배관을 끌어다가 공사하면 결국 누수 하자로 이어지고 애초에 이게 인테리어 시공비가 비싸기도 해요. 이걸 평면도에서 미리 볼 줄 모르면 좁은 집에서 벽지 색깔만 바꾸고 평생 살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판상형이 어떻고 타워형 아파트가 어떻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부동산에 있어서 앞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입지랑 시장 상황이에요. 대지 지분이나 학군, 쇼핑몰이나 공원 같은 외부 입지,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정책적인 상황들,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지금이 하락세인지 상승세인지,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 매도자 우위 시장인지, 이런 외부 입지랑 시장 상황, 이게 1순위로 중요하고 그 다음이 내 돈에 맞는 아파트를 고르는 게 2순위, 그 다음이 이제 평면 타입 생겨먹은 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3순위로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곳은 도면 위에 84제곱미터 공간 아니니까요. 타워형을 보러 가신다면 거실 측면 창문이 뚫려 있는지 단 하나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판상형을 보러 가신다면 3베이인지 4베이인지, 그리고 내가 허물고 싶은 벽이 내력벽인지 아닌지,
를 도면에서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분양받으실 때는 분양 사무실에서 그 모델하우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줘야 돼요. 안 준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들도 실제 도면을 얻으려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아파트 매매시는 공인중개사한테, 그리고 청약 넣으러 갈 때는 모델하우스에서 도면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허가 도면을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일반인이 도면만 보면 좀 어지럽잖아요. 이런 기호들이 뭔지 100% 읽어내기란 어렵고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수억 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내 집 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평면도를 볼 줄 아느냐 모르냐는 나중에 1억 원의 현금 손실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단순히 호가가 2천, 3천 정도만 싸다고 덜컥 산 환기 안 되는 타워형, 좁은 주방에 뭐 내력벽밖에 없는 그런 판상형,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사 가고 싶을 때 매수자가 잘 안 붙습니다. 싼 맛에 산 뼈대가 잘못된 집이 결국 피눈물 나는 손실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도면을 읽지 못하는 대가는 이렇게 가혹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문가의 분석이 따로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면도를 볼 줄 아는 준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 집 수천만 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아파트 설계자만큼 도면을 뜯어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반포동 원베일리 84 타입에서 어떤 타입이 가장 매매가가 잘 오르는지,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할 때 이걸 어떻게 쓱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숨겨놓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아파트 타입 고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개사분들도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답답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지금까지 아파트 알려주는 건축가였습니다.